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동욱 TV에서 예고해 드린 대로 문재인 그 정치 방역에 대한 감염병 권위자의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역시 그 자료 화면들을 좀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이 2015년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정부의 반헌법적인 경찰 차벽에 가로막혔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불과 몇 년 전에 이 차벽으로 막는 것은 민주주의를 막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자기의 말에 참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제 방송을 또 들으러 들어오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보라님 이렇게 또 들어오셔서 감사드리고 김상범님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정말 역사에 남을 일이다. 이번에 10월 3일 날 이것은 정말 역사에 남을 일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이제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정부의 반헌법적인 경찰 차벽에 가로막혔다 이렇게 말했는 사람이 차벽을 쳐도 10월 3일 날 이렇게 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가 그게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거라고 말하면서 10월 3일 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정말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았고 국민들이 역사적으로 이 광경을 잊지를 못할 겁니다. 10월 3일, 10월 9일의 광경을요. 저도 상상을 못한 광경인데 이 차벽안 보십시오. 2중, 3중으로 나는 대한민국의 경찰 버스가 그렇게 많은지 뭐 그날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광화문 광장뿐만 아니라 도로도 저는 이것도 상상을 못했는데 인도 자체도 다 이렇게 가로막아서 이렇게 하는데 야 정말 심각하다.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통행금지를 시켰잖아요 그날. 1인 시위와 통행금지는 법원에서도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민들의 기본권인데 통행금지를 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완전히 막았어요. 여기 막 경찰들도 보면 정말 이 엄청난 숫자에 10,000명의 경찰이면요 무슨 뭐 특수작전합니까? 10,000명 이상의 경찰을 동원해서 누구는 그러더라고. 그날 경찰들이 뭐 월급 적다고 시위하는 줄 알았다고. 예? 뭐 경찰들이 이렇게 시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자기가 했는 말이 있잖아요. 문재인이 여기 했는 말. 아 이거 차벽이라는 것은 반헌법적인 것이다.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것이다. 자기 입으로 말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대통령 되기 직전에요. 그 이 차벽이 부끄러웠는지 10월 10일인가 빨리 철거를 했대요. 10월 9일 지나고 나서 외신에서도 평양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쪽팔려가지고 철거를 했는데 이번에 뭐라고 그러냐면 광화문 차벽 대신에 이동식 강철 펜스를 만든답니다. 이동식 강철 펜스 잘하는 짓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막 쫙 하면은 이게 옆으로 쫙 길어지면서 이동식 강철 펜스를 만든다는데 정말 남부끄러운 일이죠. 뭐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이 반헌법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떻게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이건 뭐 통행까지 10월 3일, 10월 9일 다 막았습니다. 이거 10월 9일 사진입니다. 이거는 10월 9일 사진인데 이거는 역사에 남을 사진. 세종대왕을 이렇게 딱 둘러싸가지고 세종대왕을 포위해가지고 마치 포로처럼 이렇게 만든 사진인데 이게 10월 9일 사진입니다. 예?
공권력이 이거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요. 북한이나 중국보다 더 못하다니까요, 이거는. 예?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10월 9일 날요, 보세요. 이게 10월 9일 사진인데, 야, 뭐 이런 장면을 보고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다, 광화문에.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다. 예? 아직도 펜스에 갇혀있나요? 세종대왕님이? 세종대왕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세종대왕님이 이제 그렇게 가르쳤나요? 문재인한테. 여기 보세요. 인도도 완전히 이렇게 다 막아놓고 민주주의를 말살한 인간 아닙니까? 정말 치욕스럽고, 이건 국사책에 남겨야 됩니다. 국사책에. 예? 국사책에 남겨야 돼요. 이 경찰이 이 신문하는 거 보세요. 힘없는 여성을, 이게 뭐 북한 평양입니까? 통행도 못하게 막 이렇게 막아가지고 신문을 하고. 이 지금 하루에 그 747만 명이 전철을 타는데 밖에서는 단 10명도 집회를 못한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방역입니까? 예? 자, 우리가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들, 애국 국민들이 하실 말씀은요, 제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문재인이하고 저 좌파 언론, 거짓 언론들한테 코로나 위험하지 않다는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야, 문재인 코로나 위험하나? 거짓 언론, 조작수첩, YTN, JTBC, 코로나가 위험하나? 코로나가 위험하면은 전철부터 닫아. 전철부터. 그렇게 위험한데 바글바글한 전철부터 닫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스크 벗고 부어라 마셔라, 술 마시고 맥주 마시고 식당부터 닫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밀폐된 식당이 야외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것은 이번에 정부 자료에도 보니까 영국의 어느 대학교 논문이다 그러면서 야외가 훨씬 안전하다. 그것까지 정부 자료에도 해놨더만요. 자, 우리는요, 국민 여러분, 코로나가 위험하냐? 코로나가 위험하면 식당 닫아라고. 마스크 벗고 밥을 왜 처먹냐고. 위험한데 전철을 왜 타냐고. 유원지는 왜 바글바글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코로나가 위험하지 않다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코로나에 위험하면 코로나의 위험성에 따라서 하면 된다. 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코로나의 위험성에 따라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자, 이번에 서울광장, 광화문 광장 불법 점거했다고 변상금을 막 1억씩 이렇게 때린답니다. 우리 태극기 국민들한테. 자, 광화문 광장하고 서울광장 점거 전공은 누굽니까? 민노총하고 촛불하고 세월호가 점거 전공 아니에요? 지금도 보면 세월호 그 건물 그거를 거기 뭐 건축허가 받고 세워놨습니까? 노란색 그거. 왜 서울시는 불법 점거에 대해서 과징금 변상금을 1억씩 때리면 왜 촛불한테는 안 때리고 민노총한테는 안 때리고 세월호한테는 안 때리고 외국 국민들한테만 때려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모든 행정은 공정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지금 공정이 완전히 무너진 사회. 정유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22살인데 수갑 채웠어요. 저기 보세요. 모욕적으로 국제 경찰 연락해가지고 정유라 22살 때 애 2살 3살짜리 어린애 있는 애 엄마를 22살짜리를 수갑 채웠어요. 정유라를. 그리고 중졸 만들었어요. 근데 조미는 원래 29인가 30인데 조국이 딸은 애라고. 여러분, 조민이 뭐 얼굴 나오는 거 봤어요? 텔레비에? 아, 이게 공정이고 이게 정의입니까? 조민은 왜 아직도 의대 다니고 있어요? 부정 입학했는데.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공정이란 관심이 없어요. 드루킹 김경수 보세요. 그때 특검에서 1억 건 댓글을 조작했다. 1억 건을 댓글을 조작했는데 김경수가 88%를 공모했다.
댓글 때문에 뭐 국정원 댓글이 뭐 적폐라 그러면서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김경수는 왜 멀쩡하게 경기도 도지사 하고 있다, 경남 도지사 하고 있습니까? 공정이 없어요. 정의가 없어요. 이 인간들은 양심이 없고 상식이 없어요. 보면 1억 건 댓글 했는 사람이 깜빵에 가야지. 노란 옷 입고 국민 피파하고 있습니다. 여기 김경수 보세요. 송철호 울산 선거 부정했는 사람, 1억 건 대선 댓글 조작했는 사람이 지금 국민들한테 노란 옷 입고 소송하고 고발하고 이러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한평생 살아왔던 이재수 장군은 수갑 채워가지고 사법살인으로 사람 죽게 하고. 자, 이번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이게 신문에 나왔어요. 코로나를 뚫고 유럽을 갔다 왔답니다. 여러분들 유럽이나 미국에 코로나가 심각한 거 알죠? 근데 유럽에 갔다 온 사람들, 국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럽 갔다가 며칠만 있다가 와도 2주간 격리를 해야 돼요. 2주간. 그게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고통스럽답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이 친지 한번 만나러 오려고 2주간 격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2주 격리하다가 1주 버티다가 잠깐 슈퍼 한번 갔다 왔다고 경찰에 고발하고 이러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재용은 12시간 만에 집에 가고 일상생활 다 한답니다. 문재인이가 봐주면 코로나가 없고 문재인이가 안 봐주면 코로나가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코로나를 코로나 위험으로 관리하자는 거죠. 제가 이재용을 봐줬다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재용은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무증상이라서 그냥 특별히 이 사람은 격리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바로 귀국하자마자. 그러면 다른 국민들도 그렇게 증상이 없고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이면 돌아다니게 해야지. 왜 다른 국민은 2주씩 강제 격리하고 그거 어기면 막 경찰에 고발하고 구속하고 이런 짓을 하냐고요. 코로나가 정세균이가 없다 그러면 없는 거고 정세균이가 있다 그러면 있는 거고 코로나가 그렇습니까? 이재용이 외국 갔다 와서 코로나 검사가 음성 나와서 돌아다니는 게 안전하면 국민들도 그렇게 해주는 거고 그게 위험하면 국민들도 그렇게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재용 부회장을 이렇게 해줬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코로나를 가지고 문재인, 정세균 마음에 들면은 코로나 없고 정세균, 문재인 마음에 안 들면 코로나 있고 정은경이 뭐 이런 게 있냐고 방역이. 자, 요 박주신이 박원수의 아들은 유럽에서 와서 영국에서 코로나가 창궐하는 영국에서 와가지고 들어오자마자 격리 안 하고 자기 그거 다 했다고 들어오자마자 빈소에 해가지고 갔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상식 아닙니까? 박주신이는 뭐 성골 진골이라 가지고 박원순의 아들이라 가지고 코로나가 없습니까? 외국에서 들어와도? 다른 국민들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들어오면요 2주 동안 격리해가지고 고통스러워서 자살하고 싶대요. 국민 여러분, 이게 상식에 벗어난 정부란 말이죠. 박주신이가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나와가지고 안전하면, 이재용이가 안전하면 국민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국민들한테 고통을 줍니까? 문재인이 마음대로. 박능우, 당신이 뭔데 내가 자유를 더 주네 덜 주네 그딴 소리를 하고 있어. 국민의 자유는 천부적인 거예요. 헌법상. 박능우가 이번에 무슨 헛소리 했는지 알죠? 국민들에게 자유를 더 주겠다. 우리가 당신한테 노예입니까? 자유를 더 받고 덜 받게? 왜 박주신이는 2주 격리 안 하냐 말이에요. 박능우 당신 마음대로 자유를 주고 다른 국민은 미국에서 들어와서 2주 동안 강제 격리하고 코로나 음성이라도 코로나 음성이고 증상 없어서 그게 안전하면 박주신이가 안전하면 다른 국민도 안전한 거예요. 다른 국민도 안전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국민 여러분, 지금 문재인의 정치 방역이 이렇습니다, 지금. 자, 박주신이가요, 법원 출두 명령 받았는데요. 영국으로 도망갔어요. 박주신 때문에 지금 조사받고 지금 몇 년째 재판받고 고통스럽고 재판받다가 죽은 사람까지 있어요. 박주신 아버지 박원순이가 고발해가지고. 그럼 당신이 진실을 밝혀야지. 당신 때문에 재판받는 사람이 피가 마르는데 당신은 왜 또 법원에서 출두하라는데 박원순이 아들이라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특기고 나가는 것도 특기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짓 아닙니까? 근데 국민들 여기 보세요. 자가격리 위반. 저한테 누가 보냈어요. 자가격리 위반이라고 경찰서 출두 명령서 왔어요. 이런 것 막 요즘에 저한테 엄청 보냅니다. 경찰서에서 막 자가격리 위반 강제검사 안 받았다고 조사받으러 오래요. 이게 지금 많은 짓입니까? 국민들 인신을 가지고. 박주신이하고는 성골징골이라 가지고 격리할 필요 없고 일반 국민은 격리시키고 자가격리 위반이라고 경찰서 출두하라 그러고.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이게? 제가 오늘 이메일, 이거 제 이메일 주소입니다. 제 이메일 주소를 가르쳐 드리는 이유가 경찰한테 억울하게 고발당하고 경찰한테 억울하게 소환당하신 분, 심지어는 구속영장 신청된 분도 있더라고요. 일반 국민이. 어떤 여성분인데 구속영장 받았다고 저한테 보내왔어요. 무슨 이런 역같은 나라가 있냐고. 제가 그분한테는 왜 이 코로나가 사기인지를 성실하게 정리해서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라도 경찰에 소환받는 분들 자기 사연을 제 이메일 주소로 주시면 제가 이 사기방역, 거짓방역에 대해서 써가지고 드릴 거예요. 양심 있는 경찰, 검사, 판사는 정말 처벌 못할 겁니다. 예? 제가 드릴 테니까 이메일 주소로 주세요. 경찰에 소환받은 분들. 자, 10월 9일날 한글날 개미새끼 한 마리 없는 사진입니다. 이게 10월 9일날 사진이에요. 근데 10월 9일날 사랑제일교회에 있는 성북구 구청장이 뭐 있는 줄 압니까? 국민보고는 통행도 못하게 하고 단 2명도 1인 시위도 못하게 했던 인간이 노란 옷 입고요 20명이 고깃집에서 고기 처먹었대요. 실내에서 그것도. 야외에서 1인 시위도 못한다고 고발하고 단속하는 사람이 당신은 왜 국민을 그렇게 억압하면서 당신들은 왜 그날 10월 9일 다른 날도 아니고 10월 9일날 고깃집에서 구청 직원들이 고기 처먹고 회식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자, 이번에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10월 9일, 10월 10일 토요일입니다. 10월 10일 토요일, 10월 9일 한글날 완전히 광화문을 봉쇄한 후에 10월 11일날 갑자기 코로나가 없어졌대요. 10월 11일부터.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다. 이게 신데렐라입니까? 10월 9일까지는 막 펜스 치고 통행도 금지시키고 사람도 못 다니고 하던 이 광화문 광장이 10월 11일날 정세균이가 딱 노란 옷 입고 나타나서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부터 자유를 줍니다. 지금 장난칩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했답니다. 10월 11일날. 너무 속보이지 않습니까? 해도. 개천절하고 한글날 집회를 막으려고 10월 9일까지는 코로나가 너무너무 심각하고 10월 11일에는 코로나가 없대요. 예? 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돼가지고요. 대형 학원 뷔페 식당들이 난리 났습니다. 제가 가니까요. 막 식당들이 줄 섰어요, 지금. 줄 서가지고 난리 났어요. 자, 여기 보면은 공원인데요. 막 감염은 복불복 아닌가요? 놀이터에서는 국민들이 그런데요. 유원지 놀이터에서는 여기 기사 제목입니다. 코로나 감염은 복불복 아니냐? 어차피 북새통이다. 이러면서 광화문 때문에 퍼졌다. 집회 때문에 퍼졌다. 자기들은 교회에는 몇 명, 10명, 20명 수련회만 가도 그 사람들 이 무시간지 됐다. 이러면서 자기들은 이렇게 공원에 3만 명, 5만 명 모여가 복불복이래요. 놀면서. 감염은 어차피 복불복 아니냐. 복불복 맞아요. 근데 왜 당신들만 복불복이냐고. 왜
자기는 모든 자유를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자유를 이렇게 훼손하냐 말이죠. 자, 여기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서울시 시장 대행 박원순이 꼬봉, 이 인간이 골 때리는 인간이에요. 교회도 다 고발하고요. 예배 드렸다고. 이 박원순이 이거 꼬봉 서울시 시장 대행, 당신이 선출직으로 서울시장 된 것도 아닌데 이번에 집회도 다 금지시켰어. 1단계에서 다, 야, 꼬봉 잘 뽑아놨어, 박원순이가. 저런 꼬봉 뽑아놓고 저 세상 가도 막 꼬봉이 알아서 잘해. 그런데 이 사람이 했는 말 보세요. 서울의 클럽하고 감성 주점에서 1시간 춤추고 10분 휴식하랍니다. 1시간 춤추고. 되게 웃기지 않아요? 1시간 춤추고 10분 휴식하면 1시간 춤추고 10분 휴식하면서 코로나가 소독합니까? 1시간 춤출 때는 코로나 없습니까? 무슨 기가 막혀요. 하는 짓이. 예? 기가 막힙니다. 하는 짓들이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마스크 자, 이번에 1단계로 내려가지고 클럽이요. 1단계 내리자마자 2시간 만에 터졌답니다. 2시간 만에 터졌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2시간 만에 막 클럽이 막 바글바글 하답니다. 클럽이 바글바글 하대요. 예? 웃기잖아요. 1시간 춤추고 10분 휴식하랍니다. 1시간 춤추면 1시간 춤출 때 코로나 다 걸리지. 춤추는데 숨도 차고 뛰는데 숨도 가쁘고 뭐 그걸로 콧구멍 입구멍으로 바이러스 다 들어갈 거 아니여. 예? 2시간 만에 클럽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고요. 교회에서 행사했다고는 대서특필합니다. 나이트클럽에 가서 교회 행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50명 100명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면 불법이에요. 춤추면 합법이고.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1단계에 대해서 이번에 정세균이가 10월 9일 지나자마자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하면서 1단계 선포를 했는데 이게 정부 공식 문서 그대로 제가 국민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50인 이하가 아닙니다. 50인 이상, 실내에는 50인 이상, 실외에는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가 가능하다. 100인 이상이 가능하니까 1000명, 10,000명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내에서 50인 이상 행사가 이제는 가능하다. 이 사람 말들을 잘 봐야 됩니다. 말장난 엄청 해요. 야외 집회하고 교회 예배만 핍박해요. 그래가지고 실내에 50인 이상 이번에 저희들도 행사하려고 이제 요즘에 이제 1단계니까 뭐 되나? 인원 제한이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하니까 인원 제한이 없대요. 인원 제한이 방역 수칙만 준수하면 된대요. 나 깜짝 놀랐어요. 방역 수칙만 준수하면 된답니다. 실내에서요 체육관 빌리든지 뭐 나이트클럽 빌리든지 업소 빌리든지 1000명도 실내에서 행사해도 돼요. 이제 국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방역 수칙만 준수하면 된대요. 자, 이게 지금 거리두기 방안인데요. 10월 11일 날 정세균이하고 정은경이가 발표했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잘 보세요. 집합 모임 행사가 여기 보면 실외 100인 이상, 실내 50인 이상이 자제 권고입니다. 자제 권고. 자제 권고는 뭡니까? 해도 된단 말입니까? 하면 안 된단 말입니까? 자제 권고이기 때문에 해도 돼요. 금지가 아니잖아요. 그냥 자제 권고만 한 거예요. 그래서 실내 모임 행사를 일반 사람은 100인 이상, 200인 이상, 300인 이상 해도 됩니다. 그냥 자제 권고만 한 거예요. 말장난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회는 실외 100인 이상이 문재인 비판하는 집회는 금지고 나머지는 실내든 실외든 100명이든 500명이든 행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바로 정치방역 아닙니까? 예? 정치방역도 이렇게 심각하잖아요. 여기 보면
방역 수칙만 지키면 된다. 야외 다중이용 시설이든. 그런데 교회는 70% 금지다. 교회는 70% 금지다. 네? 이게 방역입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대형 학원 300인 이상 명부 작성하고 방역 수칙만 지키면 대형 학원 1000명, 2000명도 지금 1단계에서 됩니다. 국민 여러분. 대형 학원에서 1000명, 2000명 모이는 게 1단계에서 돼요. 그러면 자 1000명이 대형 학원 빌려서 집회하면 안 될까요? 문재인 규탄 집회? 그건 안 돼요. 웃기지 않습니까? 대형 학원 빌려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는 또 안 되죠. 근데 예배하고 집회 아니면 1000명, 2000명 모여도 된다는 거야. 자, 여기 뷔페집도요. 방역수칙 지키고 1000명, 2000명 모일 수 있어요. 숫자에 제한이 없어요. 그 다음에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500명, 1000명 다 모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겠죠? 이 지금 유통 물류센터, 쿠팡 물류센터 이런 데도 인원 제한 없어요. 방역 수칙만 지키면 돼요. 예? 그리고 식당 보세요. 식당은 어떻게 해놨는지 아십니까? 노래 연습장도 방역 수칙만 지키면 됩니다. 1시간 동안 노래 부르고 10분만 좀 쉬고, 어차피 1시간 동안 뛰면 힘들어서라도 10분 쉬어야 돼. 예? 이 방역 수칙이 기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헌법을 유린하는 정치 방역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식당이요. 150제곱미터 이하는요. 방역 수칙도 안 지켜도 돼요. 150제곱미터 미만은 권고입니다. 권고. 이 지금 적어놨는 방역 수칙. 그러니까 작은 식당은 그냥 막 테이블도 다닥다닥 붙여도 되고 된다는 말이에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작은 식당은 150제곱미터 미만은. 그러면 작은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작은 교회는 왜 예배 금지시키는데요? 소모임 왜 금지시키는데요? 이게 지금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예? 그래놓고 야외에서는, 자, 국민 여러분 웃기는 게, 실내에서 뷔페나 나이트클럽이나 뭐 공연장이나 100명, 2000명 다 가능합니다. 1단계에서. 근데 실내가 훨씬 위험해요. 감염병적으로. 야외는 감염병적으로 훨씬 안전합니다. 근데 야외에서 100명 이상 금지. 박원순이 꼬봉 서울시 직무대행이 국민의 기본권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나중에 정말 처벌시켜야 됩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지금? 집회는 100명 이상 안되고 뷔페 먹는 거는 마스크 벗고 마스크 쓰고 야외에서 있는 게 훨씬 안전하죠. 마스크 쓰고 안전거리 지켜서 집회하겠다는 거는 금지고, 어떻게 마스크 벗고 밥 처먹고 술 처먹는 뷔페는 인원에 제한이 없습니까? 이거 정말 국정농단이고 헌정농단이에요. 오늘 법원에서 토요일날 경복궁 앞에 있는 집회 300명 허락해달라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제가 갔다 왔거든요. 판사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판사도 이걸 다 듣더니 이게 서면으로 다 들어갔으니까 자기도, 판사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양심이 찔릴 거 아닙니까? 이쪽에서 그랬거든요. 아니 실내에서 뷔페집에서 1000명 2000명은 되고 야외에 100명은 안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서울시가 하니까 판사가 자기도 기각을 판결문을, 좀 좌파 판사 같아요. 느낌상 좌파 판사인데 기각 판결문을 쓰려니까 너무너무 양심 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재판정에서 양보 좀 해달랍니다. 양보. 참나, 거기가 무슨 시장터입니까? 양보해주게. 자기도 기각 판결문을 적기가 미안한 거야. 이게 우리 초등학교 나온 사람만 하면, 자, 실내에서 마스크 벗고 뷔페에서 밥은 1000명 2000명 먹는데 야외에서 마스크 쓰고 100명 집회는 못하는 이런 개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방역이냐고. 왜 노란 옷 입고 국민을 기만하냐고요. 이게 예배는 안 돼요. 예배는. 그래서 오늘 여기
했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요, 코로나가 위험하지 말자는 말 우리 하지 맙시다. 앞으로 제가 국민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코로나가 위험하면 위험성에 따라서 하라고. 실내에서 바글바글하게 밥 처먹고 술 처먹는 게 훨씬 더 위험하니까 그거부터 금지시키라고. 코로나가 그렇게 위험하다면서. 정은경 코로나가 그렇게 위험하다면서. 정세균 그렇게 위험하면 당신들이 텅텅 비어있는 교회에서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소주 맥주 마시는 민주당 당신들이 위험한 거예요. 이게 코로나가 그래 위험하면 위험한 대로 하라고. 판사가 쪽팔리니까 오늘 양보해 달랍니다. 양보. 이 사진이 뭐냐면요, 지난주 제가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여기 뭐 개척교회인데 강사 목사님을 초대한 거야. 강사 목사님이 여기 사진에 딱 보이는 게 저 바로 앞에 있는 게 강사 목사님입니다.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멀리서 오셨는데 식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목사님 부부하고 강사 목사님 부부하고 저 부부하고 6명이 식사를 하려는데 교회 안에서 하면 처벌되는 거예요. 고발되고 경찰서 가야 되는 거야. 그래가 식당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6명이 교회 안에서 밥 먹으면 공산당처럼 신고 들어가가지고 처벌받고, 저 식당 가니까 저 사진 보세요. 바글바글하게 마스크 벗고 밥 먹고 있더라고.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 아닙니까? 이재용이는 들어오면 코로나 안 옮기고, 일반 국민은 들어오면은 코로나 음성 나와도 코로나 옮기고, 교회 안에서 6명 밥 먹으면은 형사 처벌되고, 그래서 그 6명이 더 위험한, 사람이 100명 넘는 식당에 가서 밥 먹었다니까요. 6명이 조용하게 먹는 게 감염병적으로 훨씬 안전하지. 지난 주일날 있었던 사진을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찍어서 올렸습니다. 교회는 텅텅 비고요. 뷔페 나이트클럽은 바글바글하게 터져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2시간 만에 터졌답니다. 맥주집은 부어라 마시라 바글바글하고, 식당은 마스크 벗고 바글바글하게 밥을 먹고 있으면서 교회 예배 드리는 걸 이렇게 70% 제한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밥을 드시는 거고, 이렇게 바글바글하게 밥을 먹으면서 교회는 탄압해야 된다, 교회 행사 뭐 20명 했다, 어떻게 코로나가 위험한데, 이런 사람은 밥 처먹는 거고 술 처마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방역이냐고요. 제가 말하는 게 초등학생도 아는 거 아닙니까? 맥주는 30병씩 20병씩 4명이서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교회 예배는 위험하답니다. 교회 예배가 왜 위험하죠? 자,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 많이 나왔다고요? 코로나 환자 당신들 정은경하고 정세균하고 하는 방식이, 그 사람이 전철 타고 식당 가고 카페 가고 맥주 마시고 하다가 교회 1시간 왔는데 문진표에 교회 다녀요? 교회발. 무슨 그런 게 있냐고. 그러면 전철 탄 사람 다 전철발하면 대한민국 코로나는 다 전철에서 발생한 게 돼요. 판사가 양심을 지켜야 되는 거죠. 오늘 기각하면요, 그 판사는 정말 나쁜 판사죠. 실내에서 맥주 1000명, 2000명도 마셔도 되는데 야외에서 100명 마스크 쓰고 집회도 안 된다는 그 판사 본인도 미안한 표정을 짓더라고. 그러면서 양보해 달래. 문재인 눈치가 보이나 봐요. 문재인 눈치가. 국민들을 탄압하는 정도가 아니고 국민들을 이 거짓으로 구속영장 치고요, 경찰에 소환 조사하고요, 이거 정말 국정농단요, 나중에 정말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종교 탄압 정도가 아니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에 무슨 이런 거짓된 게 국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까? 문재인이가. 이게 무슨 방역이에요. 8월 15일날 저 김호중 콘서트, 민주당 바글바글하게 모여서 소주 맥주 마시는 거 교회에서는 위험하다. 이게 무슨 방역이에요. 이게
나이트클럽은 경제권이라서 오늘 서울시에서 나온 사람이 그러더라고. 왜 그렇게 하냐 했더니 경제권이래. 경제는 중요하대. 예배는 필요 없고 국민들의 이 속 터져 죽는 정치 집회의 헌법상의 기본권은 필요 없대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나이트클럽은 경제라서 5월달까지 부어라 마셔라. 지금도 이제 나이트클럽 풀렸습니다. 터져나간대요. 밤 12시에 한번 가보세요. 바글바글하대요. 교회에서는 금지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이러면서 문재인이가 예배와 기도가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 못한답니다. 그러면은 전철과 술은 지켜주냐고. 정말 우리가 이 거짓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해야 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면 100% 죽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예배와 기도를 드렸던 다니엘인데 이놈의 코로나 사망률 0.1%도 안 되는 이 코로나를 가지고 예배와 기도는 코로나를 못 지켜준다고 예배를 금지하고 있으니, 자, 이번에 70% 예배 금지에 대해서 한국교회총연합 한교총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누가 그래요? 한교총이 환영한다 그랬대. 저보고. 그래 내가 기가 막혀서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해서 그분이 가르쳐줘서 제가 찾았는데, 한교총이 70% 예배 금지, 1단계에서 70% 예배 금지를 했는데 진전으로 평가한다. 문재인의 이번 조치를 진전으로 평가한답니다. 교회 문 닫으세요. 한교총. 앞으로는요, 이제 대한민국은 1단계 되면 교회 문부터 닫는 거예요. 그게 진전으로 평가합니까? 나도 한교총 소속인지 모르겠는데 한교총 정말 수치스럽습니다. 어떻게 그걸 가지고 진전으로 평가합니까? 1단계에서 나이트클럽 술집 다 하는데 바글바글하게 부어라 마셔라 하는데 예배는 70% 금지해 놓은 게 진전으로 평가합니까? 예배의 자유를 30% 허락해 주니까 막 성은이 만극합니까? 눈물이 납니까? 한교총 목사 반성하세요. 누군지는 몰라도. 여기 위에는 순복음교회고 밑에는 술집인데 순복음교회는 텅 비워놓고 밑에 술집은 바글바글하게, 참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다. 전철은 바글바글한데 전철은 바이러스로부터 문재인이가 지켜주고 교회는 하나님이 못 지켜준대요. 그래서 겁나서 예배는 못 드리고 전철은 바글바글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1단계에서 야외 집회든 실내 집회든 인원 제한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그냥 방역 수칙만 지키라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 아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뷔페든 막 초대형 뷔페 1000명 2000명도 해도 돼요. 뷔페에서 행사를. 그럼 우리 뷔페에서 막 집회합시다. 문재인 규탄 집회를. 야외에서는 100명도 못한다고 하니까. 근데 뷔페에서 집회하면 안 된다. 그게 바로 김정은 아니냐고. 그게 뷔페 1000명 해가 예배 드립시다. 근데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밥 처먹으면 되고, 목사님 모시고 뷔페 가는 건 되고, 교회에서 밥 먹으면 안 된다고? 무슨 이런 기가 막힌 대국민 사기극이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에버랜드는 바글바글한데 당일날 광화문은 단 2명도 집회 못한다고 통행금지 시킨, 이게 범죄 아닙니까? 이거 저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을 유린한 범죄죠. 그런데 이걸 위반했다고 경찰에 부르고요, 사람을 구속하고요. 오늘 제가 그랬어요. 8.15 때문에 퍼졌대. 서울에서 온 사람이. 서울시청에서 온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 서울시청에서 온 사람 보고 그랬어요. 당신 양심을 속이지 마라. 전부 강제검사회가 0.9% 나와서
8.15 집회 때문에는 코로나가 전혀 퍼진 게 없는 것이 확인됐는데 왜 국민들한테 거짓말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미안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경찰청 일반 직원도 왔고 서울시청 일반 직원도 왔는데 기가 팍 죽었어요. 거짓말을 하니까 기가 팍 죽었어. 예? 하나님을 능멸하고 농락하는 거죠, 이거는. 야훼는 이러고 8월 15일날 김호중 콘서트는 바글바글하게 하고 밥은 이렇게 처먹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야훼에 재인산성을 쌓아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이렇게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렇게 유린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서울랜드는 어떻게 바글바글 하냐고. 이거는 서울랜드는 복걸복이랍니다. 그러면서 왜 요즘도요 YTN JTBC 이런 거 지나가다가 텔레비 잠깐 보면요 교회에서 20명이 수련회를 했습니다. 장난칩니까 지금? 식당에서 100명 박차 먹는 거는 안 돼요. 1000명도 하는데 왜 그런 식으로 교회 강행, 집회 강행 이딴 식의 거짓말을 하냐고. 조작수첩부터. 제주도는 터져나가고 공항 비행기는 막 바이러스 없습니까? 비행기에 막 확진자 타도 막 바이러스 전파가 안 됩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이 경찰들 보세요. 막으려는 경찰들이 먼저 바이러스 걸리겠네. 경찰은 인조인간입니까? 이렇게 바글바글하게 안전거리도 안 두고 국민들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말살하려고 하는 꼬라지 한번 보세요. 펜스까지 다 쳐가지고 정말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 부끄럽죠. 질병관리본부 실내에서는 바글바글하게 모이고 야외에서는 드라이브 스루도 못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거짓. 정은경은 1월 말 2월 초에 중국 사람들 그 자유를 위해서 발버둥을 쳤답니다. 대한민국 관광의 자유를 위해서. 60만 명. 이거 반드시 책임져야 됩니다. 의용학자 이재갑이는 중국인 그때 1월 말 2월 초에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중국인을 입국 금지하면은 코로나가 확산된다는 사기를 쳤어요. 이재갑이가. 이 사람이 의사입니다. 의사. 자기가 전문가라고 지금 떠들고 있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요. 이재갑도. 중국인 입국 금지하면 전염병이 확산되냐고. 방역 능력 없는 국가가 입국 금지하고 활동 차단한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다 고소고발하고 구속하고 집회도 못하게 하면서 방역 능력이 하나도 갑자기 없어졌네요. 중국한테는 방역 능력이 엄청 있다가 지금은 방역 능력이 없어졌네. 프랑스에는 밀집된 술집, 카페를 막고 야외 집회는 수천 명 허용합니다. 프랑스는 상식이 있는 나라죠. 미국도 집회 금지는 이거는 헌법에 위반된다. 오죽하면은 참여연대 이런 데서도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 의사회가 정치방역 칼 빼들었다 해서 경기도 의사회에서 내부 결의를 해가지고 공개 질의를 했습니다. 제 개인 입장이 아니라 내부 결의를 해서 이제 내부 절차를 따라서 공개 질의를 했어요. 이 코로나 정치 방역에 대해서.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그 다음에 오명돈 교수님, 우리나라 감염의 제일 권위자인 오명돈 교수님, 신종 감염병 위원장, 그 다음에 정은경이한테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의사의 양심에 따라서 이 정치 방역, 이 거짓된 방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경기도 의사회에서. 정은경에게 말했습니다. 질병관리청장에 의사를 앉힌 거는
양심에 따라서 의사가 정치적으로 하지 말라고 의사를 질병관리청장에 앉힌 거 아니냐. 양심에 따라서 한번 대답을 해봐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기도 의사에 공식 공문을 보냈습니다. 회장 직인을 찍어가지고요. 중국 입국 금지 안 한 게 잘했다는데 그게 맞느냐? 중국과 바이러스 고통 나눈 게 감염병적으로 맞느냐? 질의를 했습니다. 정은경 대한감염학회 오명돈 교수 3명한테 다 보냈습니다. 8.15 때문에 확산됐다는데 8.15 날 강제 검사시킨 게 이게 CDC, WHO 가이드라인에 맞느냐? 검사 가이드라인에 맞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강제 검사는 범죄예요. 이재명이가 친형한테 하려고 했던 강제 검사는 범죄라고요. 그 다음에 8.15 집회 33,680명 중에서 0.9%만이 양성이 나왔다. 해외 입국자 1.2% 양성 나오고 코로나 검사에 보면 1에서 3% 양성이 나온다. 어떤 도시든지 무작위 검사에 보면. 그러면 해외 입국자가 지금 바이러스 테러하고 있는 거냐 대한민국에. 3만 명 검사하면 300명은 양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광화문 참가자 강제로 검사를 했더니 무려 3만 명이나 검사했다고. 그러니까 고작 300명 나왔어. 그게 코로나 광화문에서 확산되었다? 그러면 강경화가 지금 국민들한테 외국인 국내 입국, 해외에서 국내 입국을 금지 안 시켰는 게 바이러스 테러하는 겁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우리 경기도 의사회는 8.15 집회에서는 집단 감염이 없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한다. 여기에 대해서 틀렸냐? 질문을 했습니다. 정은경에게. 코로나 잠복기는 5.21이다. 그런데 코로나 재폭발은 8월 14일 날 일어났다. 근데 8월 15일 집회 때문에 어떻게 8월 14일 날 코로나 확산이 일어나느냐? 타임머신 탔냐? 질문했습니다. 대한감염학회와 정은경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근거 자료와 함께. 거짓말 좀 하지 말라 그래요. YTN도. 거짓말 좀 하지 말래. 0.8%가 무슨 집단 감염이냐고. 사기를 쳐도 대강 쳐야지. 문재인 여기 보면 그래서 이 코로나 이거 잠복기 사기를 쳤죠. 뉴욕은 24%, 런던은 17.5%, 대한민국 대구도 7.6% 나왔죠. 프랑스는 이게 코로나의 위험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백화점에서 확진자 나왔을 때는 왜 쉬쉬하냐고요. 그렇게 확진자 나올까봐 겁나서 교회 예배도 금지시키는 사람들이, 야외 집회도 금지시킨 사람들이 백화점 나오면 쉬쉬, 오페라 공연에 대해서는 은폐, 자기들 동장 확진자가 마스크 나눠준 거는 은폐, 유원지는 아예 검사 안 합니다. 제주도는 왜 검사 안 하냐고. 이번에 보냈는 문자를 보니까 제주도나 유원지 가서 밀집했는 경우에 아프면 검사를 해. 아프면 증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광화문 국민들은 강제로 검사를 해요.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국민을 고발하고 이런 짓 하지 말아요. 김창룡이가 국민을 고발하고 현행범 체포하고 이 거짓된 이런 행동을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8.15 때문에 확산된 게 아님에도 이재명을 무죄 판결해가지고 오늘 결국에는 무죄가 됐잖아요. 최창훈, 이재명을 무죄 판결했던 최창훈이가 8.15 집회 때문에 코로나가 퍼진 게 아닌 게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8.15 집회 때문에 퍼졌다. 그러면서 그 벌금형이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인신을 지금까지 구속해놨어요. 이 최창훈이가. 억울하다고 하니까, 억울하다고 해서
적부심을 신청했는데 그건 또 최환돈이라는 좌파 판사가 고영주 변호사 공산주의자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고 징역형에 실형에 집행유예 선고했던 최한돈이 여전히 감옥에 우리 그 국민을 김수열, 김경재 총재를 넣어놨습니다. 최창훈, 최한돈 이런 사람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좌파 판사는. 김명수 이 사람도 역사의 죄인입니다. 이게 사법농단이지. 네 편은 불법, 내 편은 합법. 김명수의 판결 보세요. 이재명의 거짓말은 표현의 자유다. 다른 사람은 거짓말 말했다고 다 구속하면서 이재명은 거짓말이 표현의 자유라고 오늘 무죄가 확정됐어요. 대법관 13명 중에서 11명이 문재인이가 임명한 좌파입니다. 좌파. 좌파 아니면 대법관도 안 돼. 13명 중에 11명이 좌파니까 대법원 판결이 골 때려요. 오늘 또 판결 하나 났습니다. 은수미 시장직 유지 판결. 이게요, 300만원 벌금형을 받아서 시장직이 날아갔는 은수미를 대법원이 300만원에서 90만원으로 깎았다니까요, 대법원이. 무슨 장사를 해요, 장사를. 10만원만 더 썼으면은 시장직 날아가는데, 100만원형이면. 90만원으로 깎아요, 90만원으로. 이게 우연입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대법원에서 그렇게 깎아줘요? 법조인들이 그러더라고. 다른 사람들 그냥 올라가면 그냥 보지도 않고 다 그냥 결정이래, 대법원은. 근데 이거는 300만원 벌금 고장 나온 걸 가지고 90만원 깎아요, 대법원이. 좌파들은 가면은 대법원에서 다 살려줘요. 이게 지금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이 다 망가졌다는 겁니다. 오늘 이재명이 무죄됐습니다. 대법원에 또 굴복한 비겁한 판사가 또 나왔습니다. 8.15 집회 때문에 3억 소송 당한 사람. 이 불쌍한 여인. 이 사람은요, 갔다 왔다고 했는 45명 중에서 코로나 양성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강화문 갔다 왔다는 그 누명 하나로 3억씩 소송을 받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정말 광화문 발이 맞느냐 공개 질의를 했습니다. 정은경, 오명돈, 대한감염학회 이렇게 질문을 했죠, 제가. 예? 밀폐된 식당에서 마스크 벗고 식사하고 술 마시는 게 야외에서 마스크 쓰고 집회하는 것보다 위험하냐? 교회에서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감염병적으로 위험하냐? 대답을 해라!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증거사진과 함께요. 아니, 다른 데서 백화점이나 전철에서는 확진자가 나와도 마스크 쓰고 있으면 확진자가 나와도 검사할 필요도 없다고 하면서 교회에서는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겠다는데 왜 금지시키냐? 그게 감염병적으로 맞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상식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사람의 동선이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감염시킨 사람, 감염된 사람도 확인 안 됐는데 그것을 교회 발이다, 8.15 발이다 하는 게 맞느냐? 그것은 마녀사냥이죠. 그런 질문도 보냈습니다. 코로나가 팬데믹 상태고 무증상자가 많은데 이런 식의 국민 통제 위주, 국민을 억압하고 고발하고 이런 정책을 해야 되겠냐, 규제 정책을 해야 되겠냐, 환자 관리 중심의 합리적인 정책으로 가야 되겠냐. 해외 입국자도 이재용이, 박주신이 격리할 필요 없으면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나오고 무증상인데 왜 2주씩 국민들을 고통을 주느냐, 이런 게 맞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번에 이 오명돈 교수님이 답변이 왔어요. 경기도 의사회에. 그 공식 공문에 대해서. 이 교수님이 한 말이 그거잖아요. 사망률이 무시할 만한 수준이다. 오명돈 교수가 대한민국에서 감염병학
중에서는 제일 권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치사율이 무시할 만한 수준이다. 제가 말했죠. 이성적으로 하자고. 자살하는 사람이 38배가 더 높다고, 코로나보다. 그러니까 사망률이 그렇게 지금 비이성적으로, 문재인이가 저렇게 비이성적으로 재인산성을 쌓고 국민의 모든 기본권을 박탈할, 그게 아니라는 말을 한 거죠. 오명동 교수가. 사람들이 자살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살기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2주 격리하니까 또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하고 싶대요.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파탄이 나고 있어요. 코로나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97%가 원래 질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코로나 말고 딴 질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코로나 사망자는. 질병이 없는 사람은 전체 사망자 중에서 4%도 안 돼요. 그리고 프랑스나 대한민국이나 예년에 비해서 지금 사망자가 더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나 코로나가 위험하지 않다는 말을 안 합니다. 국민들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코로나 위험하지 않다고 말하지 말고, 코로나가 위험하면 마스크 벗고 술 처마시는 게 더 위험하니까 그거부터 닫고, 전철에서 바글바글 하는 게 더 위험하니까 그거부터 닫아라 그래요. 그런데 오명동 교수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취소를 했어요. 그럼 왜 취소했느냐? 여기에 그렇게 했죠. 중앙임상위원회 여러분, 그러니까 중앙임상위원회 의사분들과 주변 분들이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셔서 기자회견을 취소했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오명동 교수가 감당하기 힘든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뭐냐? 개인에 대한 공격, 인신에 대한 공격, 이게 의학 외적인 면에 너무 많은 공격이 있다는 거지. 문재인이 이런 일당이 보통 인간들이 아니니까. 사람에 대한 공격. PD수첩도 저에 대한 공격했잖아. 내가 PD수첩은 가만히 안 둔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오명동 교수도 개인에 대한 공격이나 의학 외적인 공격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기자회견조차도 못했어요. 이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자기 얘기도 못하는 나라가. 오명동 교수가 우리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가 공문 보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랬느냐. 저는 답변을 그대로 옮깁니다. 제 전공 분야는 감염 환자의 진단 및 치료인 임상 감염학입니다. 그래서 귀 의사의 질문에 답변 드리지 못함을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 의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오명동 교수님이 답변이 왔어요. 문재인의 정치 방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감염병의 가장 권위자고 또 이 퇴임을 얼마 앞둔 교수님이 감염병 의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도 앞으로 감염병 핑계 대지 마세요. 이재갑 당신보다 훨씬 훌륭한 오명동 교수님도 드릴 말씀이 없다는데 이재갑이는 정부에 의용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게 무슨 행간에 많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 문재인의 허구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정작 대한민국의 감염병의 권위자이고 신종감염병 대한민국 중앙임상위원회 신종감염병 위원장, 대한민국 신종감염병 임상위원장인 이분이 드릴 말씀이 없답니다. 문재인의 정치 방역에 대해서. 그러니 문재인 정은경도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이 공문의 답변 기한이 끝나고 나서는 제가 끝까지 이거는 정치 방역, 사기 방역, 이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뷔페집에서는 1000명, 2000명 행사해도 되고 야외에서는 100명 집회도 안 된다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초등학생이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걸, 사기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경찰서에 부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제가 반드시 바로 잡습니다. 끝까지 해서. 이거는 범죄예요, 범죄. 국민 여러분, 오늘 뭐 또 이렇게 쭉 발표를 했는데요. 신종
지금 현재 문재인의 정치 방역, 상식을 벗어난 정치 방역이 감염병적으로 맞느냐고 하니까 가장 권위자인 교수님도 드릴 말씀이 없대요. 거기에 대해서. 감염병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근데 이재갑이는 드릴 말씀이 맞나 봐요. 중국 막으면은 코로나 퍼진다는 이재갑이는 할 말이 맞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 거짓,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고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크게 알리는 부분은 1단계에서는 뷔페든 실내 공연장이든 500명, 1000명, 대형 무슨 행사장은 500명, 1000명도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집회는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70% 예배 금지, 술집은 부어라 마시라는데 예배 금지 당한 게 진전된 겁니까? 한교총. 정말 우리가 이 거짓을 바로 잡아야 되고요. 이 광우병 사기, 그 다음에 이 코로나 사기는 범죄입니다.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을 경찰에 불러서 처벌까지 한, 이것은 사법농단의 헌정농단이에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양심이 있으면 아는 문제잖아요. 양심이 있으면. 그래서 오늘 방송을 이걸로 또 마치고, 또 제가 이들의 이 거짓에 대해서 또 준비를 해서 계속 진실을 알리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